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는데 대선에 미칠 영향은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떠나 달라니까 내가 잠시 떠나줄게.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백의종군을 할게. 뭐 무슨 이순신입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대목에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줌의 세력들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라는 친윤 세력들과 내란 동일체로서 아직도 끈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끈이 끊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탈당은 위장 탈당이다. 눈가리가 아웅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속보 하나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관련돼서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누름살롱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직접 좀 의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좀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물론 방금 나온 거긴 한데 보셨을 때 뭐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예, 첫 번째 나온 이제 최초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예. 저 내용을 이렇게 뜯어 보면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일단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아니라는 보입니다. 입장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지 아니면 저 해명이 거짓 해명인지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당에서는 사실 뭐 사진이나 먼저 제보된 바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제보된 바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 이런 제보가 있으니 제보를 확인해달라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그렇죠. 현재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기현 판사의 저 해명은 확인 과정에서 그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행정처의 윤리감찰팀에서 그걸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 철저하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또 조사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단계인가요? 그거는 뭐 제보가 많이 좀 들어왔고요. 그럼요. 제보가 뭐 한두 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보가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가 됐고 그 제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게 확인을 좀 요청을 했던 것이니까요. 법원의 확인 과정들을 좀 거쳐보고 또 하나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그 향응 접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청렴 뭐 뇌물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기현 판사 입장 중에는 이게 아마 마치 판사의 약간 뒷조사처럼 이제 표현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뒷조사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약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좀 어떠신가요? 그건 제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 그 정책이든 인물이든 어떤 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그렇고 그렇죠. 국회도 그렇고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제보를 통해서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당연히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1차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제보의 그 신빙성 혹은 제보하는 사람의 신뢰성 그리고 제보가 한 건이냐 여러 건이냐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과 저희 정치권에서 어떤 제보를 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기현 판사 물론 이 의혹이 아직 뭐 100% 밝혀진 상황은 아닌데 좀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큰 재판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든 이렇게까지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지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법관 스스로가 또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이슈로 잠깐 좀 넘어가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좀 지난주에 토요일에 탈당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경이나 대선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에 미칠 영향은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탈당이라는 것이 그 탈당의 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떠나지만 뭐 내가 무슨 잘못해 떠나는 것도 아니고 떠나 달라니까 내가 잠시 떠나줄게.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백의종군을 할게. 뭐 무슨 이순신입니까? 그러니까 백의종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대목에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줌의 세력들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행위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라는 친윤 세력들과 이런 내란 동일체로서 아직도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끈이 끊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탈당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그 내부의 긴밀한 그런 관계나 끈까지 끊어진 것이냐 그렇게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탈당은 위장 탈당이다. 네. 뭐 눈가리가 아웅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보수 결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보수가 결집을 하려면 그 진심 어린 사과나 이런 걸 통해서 다소 합리적인 보수까지 뭔가 동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태도,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주류의 저런 태도들이 합리적인 보수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서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극우의 결집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의 결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좀 사법부 이슈도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돼서 소위 회부가 됐고 대법관 수를 이제 14명에서 30명 그리고 100명으로 늘리는 이제 법원 조직법도 이제 소위의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입법을 통한 내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동원을 했는데 뭐 이러한 좀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사법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법안들에 대한 준비와 처리 과정 이게 좀 어떤 입장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대법원에서도 계속 그 대법원의 이 업무가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니 상고법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라도 네.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위 말해서 대법관들이 지금 14명의 대법관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법은 상고법원 해법도 있을 수 있고 대법관 증언이라는 해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대법관 숫자가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빼고는 네.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그 대법원 상고심의 병목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인 것이죠. 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법원과 법원이 물론 대다수의 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대다수의 법관이 있지만 극히 일부의 정치 개입, 사법의 정치 개입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법 개입이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고 네. 그 이 불안전한 이 안정성이 떨어진 이 소위 사법 제도로 인한 피해,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근데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황당한 이제 정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작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오히려 내란 동조범들이 사법부의 저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개혁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런 사법 개혁에 대한 법안들 그러면 혹시 대선 전에 좀 처리하는 계획도 일단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결정된 바 없고요. 예.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후보님도 이런 필요성을 유세 과정에서도 좀 깨끗한 법정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후보님의 의지와도 좀 일치하는 부분일까요? 예, 뭐 후보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그럼 어쨌든 당선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초기에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뭐 그 속도 문제는 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제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구성 요건 중에 행위를 부분을 빼는 법안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아니냐 위인설법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법안들의 이런에 대한 공세는 좀 어떻게 좀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거부터 그 선관이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는 이 허위사실 특히 그 후보자 본인이 본인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은 그거는 없애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게 없고 있다면 허위사실은 어떤 허위사실을 처벌하냐면 상대가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나 다른 어쨌든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처벌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의 행위에 관련된 얘기들 네. 어떤 기억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누구의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네. 오래된 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바로 또 유세 현장 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제 현장보다는 주로 이제 사무실을 지키는 편이라서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좀 강조할 부분 현재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해법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해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제 국민적 합의 과정이나 이 합의를 통한 어쨌든 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거의 과정들이 분열의 과정이 아니라 좀 통합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이 그 후보자나 정당이 무슨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점이 아니고 국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래서 5년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 캠페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모드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제가 듣다 보니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근데 정말 대선 기간이 짧고 이제 곧바로 이제 당선이 되시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여쭤봤을 텐데 내각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떻게 그런 준비는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발표 하나하나를 되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은 약간 좀 거품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그 거품을 좀 걷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모든 후보자가 다 똑같을 겁니다. 거품을 걷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약 하나하나를 되게 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어떤 집권 후에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